6천조라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돈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게 팬데믹, 코로나가 좀 백신으로 잡히기만 하면 다 소비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화랑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주간경제뉴스입니다. 한동안 주간경제뉴스를 조금 쉬면서 시골살이 또는 경제클래스 이런 쪽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 하나가 좀, 이게 뭐 당장 오늘의 문제, 다음 달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의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팬데믹에 쟁여둔 돈 세계 6천조 원, 이제 보복 소비 시간. 지난 4월 20일 정도에 나온 뉴스인데 6천조 원의 돈이 보복 소비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에 의해서 세계 경제 흐름이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게나 뭐 기업이나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 물론 이제 도산하고 그 다음에 폐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만한 시장 구매에서 이만한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도산 폐업을 하면 이만한 남은 사람들은 남은 거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더 수익성이 좋겠죠.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런 여유자금, 여유자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유자금이 좀 풍부해졌다라는 거고,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이런 개념의 전국민 지원금을 나눠주고, 지자체도 나눠주고, 정부도 나눠주고, 소상공인 나눠주고, 대출의 문도 자영업자들에서 많이 풀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유자금들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물론 정부가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돈이 없어졌지만 기업, 특별히 소상공인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좀 많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택배 시스템이 발달해서 주문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많죠. 어차피 소득이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들은 많아졌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전 세계적으로 6천조 원이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500조인데 500조의 10배가 넘는 돈이 잉여 자금으로, GDP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을 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하고도 남은 돈의 규모가 6천조라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돈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게 팬데믹, 코로나가 좀 백신으로 잡히기만 하면 다 소비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화랑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경기 화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으로 이겨낸 소상공인 기업 이런 데들이 이 보복 소비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면 매출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하는 돈에 돌고 도는 현상들이 좀 더 빨라지고 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 6천조 원의 돈이 쌓여 있는 것이 앞으로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소비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시종평가에서 무디스가 이런 그 6천조 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남아있다, 5조 4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입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은 그동안 움츠렸던 소비들을 그동안 2년 가까이 이렇게 못 썼는데 스트레스 해소 겸 보복 소비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향후에 뭐 경제 전반에 이 보복 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의 패턴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에 재정 지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 부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물론 그 부채를 이제 향후에 몇 년 동안 어떻게 세수로 증수를 하거나 뭐 국채로 빌려온 돈을 갚든지, 여하튼 정부가 고민을 해가지고 사회 불평등을 조금 평등한 쪽으로 만드는 정책을 어떻게 전환하냐는 이후의 문제이지만, 일단 6천조 원의 돈이 유동성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평균 한 국민소득의 6% 정도가 각
각국마다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하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6%보다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러시아, 동남아 같은 데들은 6%보다는 좀 낮은 정도의 수준의 잉여 자금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유를 말씀드린 거는 정부의 지원금도 그렇지만 소비할 데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소비를 줄인 가계가 잉여 자금이 늘어났고 쓸 데가 없었다는 것도 뭐 이유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산이 좀 잡히면, 코로나가 좀 잡히기만 하면 자유로운 외출, 소비하는데 어떤 여행, 레저, 외식 이런 서비스업 중심으로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얼마 전에 항공사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잡히기만 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아마 보복 소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여행업계, 항공업계, 외식업계 이런 서비스업, 레저 뭐 이런 데들이 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 6천조 원의 돈이 과연 그렇게 보복 소비로 갈 거냐? 그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잉여 자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갔거나 아니면 부채 상환에 많이 쓸 거지 소비로 가는 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6천조 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보복 소비로 가고 어느 정도가 저축이나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 결과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겠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에서 남은 돈의 한 75%는 계속 저축을 하고 은행 계좌에 놔두겠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잖아요. 뭐 AI가 나오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래 은퇴라든가 또는 소득의 급감 또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잉여 자금으로 계속 소비 쪽으로 안 가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도 저축도 한 축이겠지만 소비하고 이 두 가지가 이 6천조 원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끄느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경기 부양 뭐 이래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방역과 경기 부양 이런 걸 위해 가지고 1조 9천억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일자리 관련돼서 2조 2천억 달러, 보육과 교육 지출 1조 8천억 달러 이래 가지고 4조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의회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5조 4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4조 달러가 미국에서만 이렇게 풀린다면 이 중에서 또 상당히 많은 돈들이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잉여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대비한 어떤 패권, 미국 중심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천명되는 그런 어떤 예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조 4천억 달러의 잉여 자금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런 경기부양책, 일자리, 보육, 교육 이런 복지, 노동 이런 쪽에 관련된 돈을 푸는 정책이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번지면 보복 소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어떤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2021년도에 풀면 그게 2022년도 전반기라든가 2022년 내내까지 향후 1, 2년 동안은 이런 경기 화랑의 추이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주식을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향후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미국 얘기를 꺼냈냐면 이 4조 달러의 돈들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 정부의 수입은 어디서 날 거냐 그러면 기업하고 그 다음에 1%의 부자들 1% 부자들이 이 돈을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아주 직격적으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법인세를 좀 더 내든지 1%의 부자들이 소득세를 더 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지 미국 중심의 세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4조 달러 예산을 청구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부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업하고 1%의 부자들이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 부동산을
특정 타겟으로 한 어떤 종부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삼성에서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부자들의 역할하고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적어도 2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크게 보는 세계 경제, 크게 보는 돈의 흐름, 이런 측면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선정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엉클조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